writer? 그 작가랑 주얼로지스트 하면은 동물학자죠. 동물을 연구하는 사람인지. 작가랑 동물학자인 작가이자 동물학자인 이 데스몬드 모리스라는 사람이 관찰을 했답니다. 근데 뭐를 관찰했냐면 우리의 발이라는 게 의사소통한다는 거죠. 뭐를 의사소통하냐면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의사소통한다는 걸 관찰했대. 더 정직하게, 여기서 어니스틸리가 수식해주는 건 뭘까? 더 정직하게 뭐 한다는 걸까? feel. 또 다른 거 고르신 분? 전부 다 feel로 골랐냐? 뭘로 골랐어? communicate로 하자. 그쵸? 우리의 발이 전달한다는 것을 관찰했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더 정직하게 전달한다는 거죠. 어떤 다른 부분보다 우리의 몸에, 우리의 신체 부위 중에 발이 가장 정직하대. 가장 정직하대. 나는 어떤 사람보다 정직하다는 건 결국에 내가 가장 정직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1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건 우리의 발이라는 게 가장 정직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 모리스라는 사람이 관찰을 했고, 그렇다면 이제 궁금하잖아. 의문문. 우리의 발과 이 다리라는 게 왜 그렇게나 정확한 reflectors, 반사경이래.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엔 비유적 표현이고 반사경일까? 우리의 센터먼트 하면 감정이나 정서니까는 쉬운 단어로 바꾸면은 이모션스거든. 이모션스. 3번 형광펜 칠 것까지는 없고, 왜냐면 익숙하지 않은 단어라 바꿔준 것 뿐이거든. 그럼 왜 그렇게 발이랑 다리라는 게 정직하게 우리의 생각과 느낌이라는 것을 보여줄까? 밀리언스 하면 수백만이죠. 수백만 년 동안에 이렇게 이걸 한 덩어리로 볼게요. long before, 오래전에. spoke는 speak의 과거형이죠. 인간이 말하기 오래전에 우리의 다리와 발이라는 것은 그 반응을 했답니다. 환경적 위협에. 그러니까 지금은 아닐지언정 과거 수백만 년 동안 인간이 이제 언어라는 걸 사용하기도 전에 우리의 다리와 발이라는 게 우리 주변에 있는 위험한 것들에 반응했다고 하는 거거든. 이제 예를 들면 뜨거운 모래나 ill-tempered, 이제 성질이 나쁜 사자, 이런 것에 instantaneously, 즉각적으로 이제 반응을 했다는 거죠. 역시나 instantaneously라는 이제 부사가 reacted 수식해주죠. 부사는 보통 동사를 수식해주니까. 근데 필요도 없죠. conscious thought, 의식적인 생각에 대한 필요도 없이, 즉 우리가 뜨거운 모래를 밟으면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제 발을 들게 되잖아. 너무 뜨거우니까. 그렇게 본능적으로 이제 반응하도록 우리가 직접적으로 표현되진 않았지만은 진화했다는 거죠. 우리의 림빅 브레인, 변형계 뇌라는 게 확실하게 했답니다. 보장했답니다. 뭐를 보장했냐면 우리의 발과 다리라는 게 반응하도록 보장했대. as부터는 세모가로죠. 필요로 되어질 때 발과 다리가 반응하는 거죠. 근데 무엇에 의해서 어떻게 함으로써 필요로 되어지냐? 그 동작을 멈춤으로써. 얘 지금 either A or B죠. 이 or 사이로 병렬되는 것은 동명사잖아. 동명사 3개. 젠장 괜히 했나? seizing, running, 그 다음에 lacking이죠. 그 다음에 세모가로 여기서 이렇게 묶을게. 필요로 되어질 때 어떻게 함으로써 반응을 했냐. 그 동작을 seizing, 멈춤으로써, running away, 도망침으로써, 그 다음에 kick at은 무엇에 저항하다라고 해석할게. 직역하면은 잠재적 위협을 발로 차는 거잖아. 즉 잠재적 위협에 저항함으로써. 이러한 생존법이 획득이 되었거든. 우리의 ancestral, 조상의 유산으로부터 획득이 되었는데, 즉 우리의 먼 조상들이 그렇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생존법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 이러한 생존법이라는 게 우리를 도왔답니다. 왜?
잘 도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동사 계속해서 오늘날에도 그러고 있대. 일단 여기서 이러한 생존법이라는 거는 규원이 뭘로 찾았니? 이러한 생존법이라는 게 우리를 잘 돕고 있고 오늘날에도 그렇다는데 4번 문장 한글로 썼어? 한글로 써. 너 요약해서 한번 얘기해봐. 위협에 맞서기 위해 발과 다리가 위협에 맞서기 위해 발과 다리가 반드시 반응하게 하는 것. 그쵸. 위협이 있을 때 결국엔 발과 다리가 반응하는 것이잖아. 4번 문장으로 그럼 갑시다. 그러면 근데 4번 문장이라기보다는 4번 문장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그쵸? 위협이 있을 때 우리의 발과 다리가 반응하는 거, 그게 우리의 뇌에 박혀있는 생존법이죠. 그럼 4번 문장으로 이렇게 표시할게. 요약하자면 위협이 발생하면은 우리의 발과 다리가 이제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온 그런 생존법이구나. 7번 문장 사실 이러한 age old 오래된 반응이라는 것은 still 여전히 hardwired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신체 세포 뇌에 새겨져 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굳어진 내재되어 있다는 거는 배운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원래 몸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hardwired라고 하잖아. 우리에게 굳어져 있답니다. 새겨져 있답니다. 뜨거운 모래 위에 있으면은 발을 들어야 되라고 배우지 않아도 이제 어린 애기들도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처럼 일단은 끝까지 해석을 하면은 이러한 오래된 반응이라는 게 여전히 굳어 있어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서 우리 안에 우리가 be presented 제시가 될 때 있잖아. 어떤 것에 제시가 될 때. 근데 그 어떤 게 뭐냐면 위험하거나 혹은 심지어는 disagreeable 불쾌한 것이 제시가 된다. 위험하거나 불쾌한 것을 내가 마주하게 된다. 그럼 우리의 발과 다리라는 게 여전히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것들이 그랬던 것처럼 prehistoric이니까 이제 역사에 적혀져 있지 않는 선사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선사시대 때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 did가 받는 동사는 뭐냐? 우리가 선사시대 때 그들이 선사시대 때 뭐 했던 거냐? 그들은 여기서 조상을 얘기하는 거겠죠. 문맥상 제대로 지칭되어 있진 않지만 did가 받는 동사는 뭐야? 그쵸? react죠. 그러니까 reacted로 할게. 시제까지 맞춰서. 그러니까 해석을 하지 않는 친구들을 이제 틀리게 하기 위해서 원래는 일반 동사 reacted를 대동사로 받으면 did거든. 이 did를 뭘로 바꿔서 출제하실 수 있을까? 마치 비동사를 받는 것처럼 뭘로 바꿔서 출제하실 수 있겠죠. 근데 비동사로 바꾸면 안 된다. 왜냐면 일반 동사를 받으면은 일반 동사 am, is, was, were 비동사를 제외한 모든 동사를 일반 동사라고 하거든. 일반 동사를 받기 때문에 대동사 did를 써야 된다는 거죠. 이 hardwired 굳어진 내재된 혹은 선천적이라는 뜻인데 얘 문맥상의 동의어 1학년 때도 여러 번 써줬지만 근데 타고난 innate라는 뜻이 innate 그 다음에 인본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innate 인본 그 다음 36번 이거는 주제문 그 하진이 몇 번으로 올랐니? 5번하고 7번. 5번 7번 5번 7번 성현이는?
예리는 왜 1번은 안 골랐죠? 1번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결국에는 글쓰기 그러니까 결국 글쓰기로 진화하지 못한 이유가 글쓰기로 발전하지 못한 이유가 그 글쓰기 재료가 부족해서라고 하는 게 이 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 1번을 안 고를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이제 종이가 나온 거니까 1번은 골라야 되고 무조건. 트랜지션 그 전환이죠. 그러니까 변화한 게 오럴 컬처 구두 문화라는 건 이제 쓰고 읽는 게 아니라 말로 이제 지식이라는 걸 전파하는 구두 문화에서 그리고 거기에서는 구두 문화에서는 지식이라는 게 전달이 되었거든. 이야기나 노래나 어프렌티스 도제 제도라고 해서 이제 스승과 제자가 보고 말하면서 배우는 걸 도제 제도라고 하잖아. 이런 걸 통해서 구두 문화에서 문자 문화로의 전환. 근데 문자 문화는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 거야? written word는 얘 문자라고 해석할게. 문자에 기반한 문자 문화로의 전환이라는 게 held는 hold의 과거 분사 형태죠. hold, held. 얘들아 말로 문화가 전해지는 것에서 글로 문화가 전해지는 그 전환이라는 게 저지가 됐대 억제가 됐대 수백 년 동안 1세기는 100년이니까 수백 년 동안이나 근데 무엇에 의해서 저지됐는지 알아? 부족 적절한 글쓰기 재료의 부족에 의해서 저지가 되었다. 그래서 그 학용약어에서 가끔 빈칸 문자 하나씩 나오잖아. 그래서 이 단어가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 결국엔 적절한 글쓰기 재료가 부족했다. shortage죠. shortage. 부족. 그 다음에 insufficiency. F가 두 개가 맞나? 갑자기 의심이 되는데. insufficiency. 그 다음에 scarcity. F가 두 개가 맞네요. deficient랑 헷갈렸다. sufficient는 F가 두 개고 deficient가 F가 하나였을 겁니다. 알죠 다들? 화면 보면 sufficient가 안 보이냐? 젠장? 넘어갑시다. 보면은 그 2번 문장 그 다음에 이제 쓰기 재료의 예시가 나오잖아. 돌이랑 클레이 태블릿 하면은 점토판, 찰흙판. 그러니까 돌 위에 쓴 거야. 돌 위에. 그 다음에 이제 돌을 구워서 이제 점토판 이런 게 사용이 되었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어떠한 뭐 하기가 쉬웠냐면은 fracture 이제 깨지기가 쉬웠대. 그리고 애들아 돌이나 점토로 이제 너네가 쓰기 용도로 걔네를 사용했다고 생각해봐. 그것들은 bulky, 부피가 크겠죠. 그 다음에 heavy, 무거웠답니다. transport, 갖고 다니기에. 당연하죠. 근데 또 이번에 나무라는 건 suffer from 하면은 무엇을 겪다라고 해석할게. 무엇을 겪게 되겠어 나무라는 건? splitting, 쪼개짐을 겪었답니다. 나무는 쪼개져. 그런 단점이 있어. 그 다음에 susceptible, 취약한, 영향을 받기 쉬웠대. decay, 부패. 그러니까 쪼개지기도 쉽고 썩기도 쉬웠다. 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wall painting. 그럼 벽에 그림이 어때? 벽화 같은 경우에는 어때? static, 이제 정적인. 이제 갖고 다닐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장소라는 게 limited, 제한되는 거죠. 이 종이의 발견이라는 게 said부터는 세모가로죠. 해석은 일컬어지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 said 일컬어지는 해석 못하는 친구들 써놔. 일컬어지는 언급되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종이의 발견이라는 게 일컬어지거든. 역시나 원어브 복수명사 하나로 일컬어진답니다. 4개의 위대한 발명 중에 하나로 일컬어지거든. 그 중국이 발명한 위대한
4가지 발명품. 그 중에 하나가 종이인데, 그러니까 인벤션에 걸리는 주절의 동사는 solved인 거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대. 하지만 일단 해석해볼게. 로마가 대체하고 나서야. 뭐를 대체하고 나냐면 그 스크롤 뜻 뭡니까? 두루마리를 코덱스로 대체하고 나서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종이를 둘둘 말아서 다니는 걸 스크롤 두루마리라고 하나 봐. 코덱스는 그냥 일반적인 책이라고 생각하면 돼. 코덱스가 뭔지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오잖아. 이게 OR이 동격으로 쓰일 때가 있거든. 즉 우리가 그것을 call me baby 문형이죠. me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is이고 baby에 해당하는 목적격 보어가 book이니까 코덱스에 대한 설명이야. 우리가 그것을 지금은 책이라고 부르듯이. 여기에서 이시지칭하는 건 코덱스겠죠. 코덱스. 원래 종이를 동그랗게 말아서 다녔거든. 그 A4 용지로 몽둥이 만드는 것처럼. 근데 로마가 그 스크롤 두루마리를 책으로 대체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재료가, 여기서 그 재료는 글쓰기 재료 얘기하는 거겠죠. 그 글쓰기 재료라는 게 그것의 완전한 잠재력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진화하게 되었다. 너무 편리해졌다.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겠죠. 이러한 문제는 예리 뭐라고 썼니? 어떠한 문제를 해결했다는 걸까? 종이의 발명이라는 게. 표준 문화에서 문자 문서로의 전환에서 적절히 쓸만한 재료가 그쵸. 1번에서 유추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효원이 이러한 문제들 어디부터 뭐라고 썼냐 너는? 2번부터 4번. 그쵸. 결국에는 이제 각 재료가 갖고 있는 문제들 얘기하는 거잖아. 돌이나 점토판은 이제 너무 무겁다. 깨지기도 쉽고, 그 다음에 옮기기 어려운 거. 그 다음에 나무 같은 경우에는 쪼개지고 썩어. 그 다음에 벽화는 이제 움직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장소가 공간이 제한되어 있는 거. 여기 2번부터 4번까지 이제 예시로 나온 재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한계들을, 문제들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2번부터 4번까지를 묶어야죠. 결국에 이렇게 연결시키는 건 순서별 문장 삽입의 힌트가 된다. 이렇게 연결시킬게. 일단 끝까지 해석할게. 그게 바로 2000 years하고 2000년 전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주요한 형태랍니다. 그 written word, 문자의 dominant, 우세한 지배적인 형태래요.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건 뭘로 보는 게 좋을까, 민선아? 그것은 우세한 형태라는데 그 문자에 이시지칭하는 거. 코덱스. 그쵸? 코덱스 아니면 뭘 것 같아? 그쵸? 코덱스 아니면 북 아니면 또 페이퍼. 그쵸? 그 셋 중에 하나겠죠? 근데 여하튼 우리는 순서별 문장 삽입에서 맞추면 되니까는 북으로 하겠습니다. 북으로 할까? 책에 쓰이는 게 재료가 결국엔 종이니까는 여기로 연결시킬게. 그쵸? 보통 이제 책의 형태로 되어 있죠. 이 7번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게 그 글쓰기 재료가 갖고 있는 특성을 얘기하는 거거든. 애들아, 종이 어때? 종이에 대한 설명이야. 훨씬 더 부드러운 재료잖아. 비교급 강조 표현이죠. 훨씬, 훨씬 썼냐? 훨씬 더 부드러운 재료잖아. either A or B 또 나왔죠. 돌이나 나무보다 어때? 훨씬 더 부드러운 재료잖아. 근데 이게 원아웃, 승리한 거죠. 역할을 해낸 거죠. 수호자로서. 또 나오네. 문자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해냈잖아. 이게 어때? 놀라운 쓰기 재료의 역사라는 거죠. 이 부드러운 종이가 이겼다는 게 놀랍잖아. 한편으로는 돌과 나무를 이겼다는 게 그 단단한. 결국에 7번 문장을 함축한 게 지금 밑에 써져 있는 거거든. 종이라는 게 dominant medium,
그 지배적인 우세한 미디엄이 이제 매체죠. 매체가 되었다는 거죠. preserving. 그 쓰기를 보존하는데 그것의 부드러움에도 불구하고 돌만큼 딱딱하지도 않은데 결국엔 종이가 이겼다. 종이가 쓰기 재료의 주된 그런 재료가 되었다는 게 놀랍다. 이 역사를 살펴보면.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한번 해석해보면 하랑이 한번 해봐서 It was not until I lost my phone 그 부분 쭉 한번 해석해봐. 내가 내가 폰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나는 내가 그것을 얼마나 많이 의존했는지 깨달았다. 그쵸? 내가 내 폰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많이 그것에 의존하고 있는지. 그것은 휴대폰을 얘기하는 걸 테고. 그 다음에 지민이는 어떻게 해석했니? 이거요. 밑에 거. 시험이 시작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가 잘못된 챕터를 공부하면서 알았다. 그쵸? 시험이 시작하고 나서야 끔찍하죠? 비로소 그는 눈치챘답니다. 그가 잘못된 챕터를 이제 공부했다는 걸. 이거 해석은 조금 이따 끝나고 보여줄게. 1번이랑 결국엔 종이가 이겼다는 거니까는 5번 할까요? 그럼 5번. 5번 아니면 7번 하면 될 것 같은데 5번으로 할게요. 5번. 그 다음 37번. 이제 가장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결론에 대한 이유라는 게 매우 unlikely는 가능성이 없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 be likely to가 가능성이 있는 이잖아. 근데 unlike니까 가능성이 없는 거거든. on이 붙어서 반이어가 된 건데 결론에 대한 이유라는 게 존재할 가능성이 낮대. 그 단일한 주장이 뭔 소리야. 일단은 결국에는 노메르부터 세모가로 얘는 어떻게 뭐뭐 하든지 그 다음에 세모가로는 여기서 이렇게 묶으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미 예시를 봤으니까는 얘들아 결론에 대한 이유가 뭐였어? 결론은 아까 그거였거든. 대학 무상 교육 하자는 결론에 대한 이유가 뭐야? 경제 이익이 된다잖아. 그러니까 경제 이익이 된다라는 그런 게 그 이유가 야 문장 하나에 있을 리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장 하나만 이유를 얘기할 때 여기 밑에 이제 the reason 왜 대학 무상 교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여기 쭉 나오잖아. 경제라는 게 이득 보니까 이 문장 하나에 그 이유가 전부 다 들어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밑에 아까 이미지에 보여줬던 것처럼 전제를 하나하나 따져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여기 하나에 모든 게 다 들어있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밑에 초록색으로 쓴 것처럼 하나하나 전부 다 따져봐야 된다는 게 이 지문의 핵심이다. 주장에 대한 이유 하나에 다 들어있을 리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봐야 돼.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번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그것을 in shorthand 하면은 빨리라고 해석할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빨리 진술을 하던지 간에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건 일단은 앞문장에서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잖아. 이시지칭하는 거 전부 다 그 이유거든. 결국에 결론에 대한 이유야. 경제에 이득이 된다는 그 이유 밑에 나오겠지만 얼마나 빨리 얘기하던지 경제 이득이 돼. 얘들아 그 이유라는 것은 analytically 분석적으로는 복잡한 상호작용이랍니다. 많은 아이디어와 함의에. 그러니까 이거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거거든. 이 주장을 이 이유를 얼마나 빨리 얘기하든지 간에 이 안에 들어있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이걸 얼마나 빨리 얘기하든. 그러니까 빨리 얘기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는데 그 이유 안에 얼마나 많은 전제들이 들어있는지를 생각해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여기서 그 이유는 역시나 똑같이 하늘색으로 친 결론에 대한 이유야. 그러니까 그 이유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늘색 형광펜으로 친 거는 다 똑같은 걸 지칭하는 거다. 결론에 대한 이유. 그 이유라는 것은 broken down
나누다인데 지금 수동태니까 나뉘어져야 한답니다. 체인이 연결고리라며. 연결고리로 더 정확한 전제들의 연결고리로 아까 이미지에 보여줬듯이 그 맨 바닥에 있는 것처럼 그 전제들로 다 나누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부터 예시가 나오죠. 어떤 주장이냐면 대학 교육이라는 게 공짜여야 된다. 무료여야 된다. 여기선 지금 모든 호주 사람들에게 그게 뒷받침 되잖아. 이거는 이제 호주라는 국가를 예시로 한 거죠. 뒷받침이 될 수도 있죠. 어떤 이유에 의해서? 경제라는 게 이득을 얻는다는 그 이유에 의해서 뒷받침이 될 수 있거든. 누구로부터 이득을 얻게 되냐? 경제가 이득을 얻는 거죠. 잘 교육된 호주 인구에게. 여기서 대은 전부 다 둘 다 동격으로 쓰인 거다. 동격. 하지만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분석이라는 게 명확하게 표현된 거죠. 보면 여기 수동태죠. is expressed잖아.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분석이라는 게 명확하게 표현이 된 걸까? 이 한 문장에 표현이 된 거냐?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은 모든 게 다 분석이 표현이 된 거냐? 이 이유만 얘기하면 그렇지 않다. hardly라고 거기 나오잖아. 거의 그렇지 않죠. 상황에 대한 우리의 분석이라는 거 이거 어려운데 규원이 뭐라고 썼니? 상황에 대한 우리의 분석 4번 문장에서 유추하기로. 다시. 교육으로 인한 경제 이득. 그 다음 하진이. 교육으로 인한 경제 이득. 대학 교육이 무료라면 잘 교육받은 인구로 문제가 있다. 그쵸? 그거죠. 대학 교육이 무료가 되면 잘 교육된 인구로 인해서 경제 이익이 생긴다는 거거든. 그거를 화살표로 써볼게. 대학 무료교육이죠. 대학 무료교육. 대학 무료교육을 이제 하면은 잘 교육된 인구가 발생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경제 이익이 되고. 혜민이 내가 개인톡으로 보냈다. 어떤 부분 고민해봐야 될지 PDF로. 이게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분석이잖아. 이런 게 그 이후에 한 문장으로 표현이 돼 있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시 한번 똑같은 말 반복한다. 얘들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결론은 뭐야? 대학과 무상교육에 대한 거잖아. 한편 그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인투는 도입하죠. 일부 새로운 그 개념들을. 이유를 얘기할 때는 경제적 이익이랑 잘 교육된 인구를 들었잖아. 콜론이니까 그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이죠. 우린 이미 알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7번 문장 한편 그 관계 있죠. 이러한 두 아이디어와 결론에 대한 관계라는 게 언뜻 보면 분명해 보이잖아. 당연히 무상교육 하니까 경제가 이득이지. 응? 그 잘 교육된 인구 때문에 그래 보이긴 하잖아 사실.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건 결국에 주절이거든. 근데 추론의 목적, 우리가 왜 다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냐? 이거는 피하는 것이랍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잖아. 분명한 것을 가정하는 걸 피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분명하다고 그냥 어렴풋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거를 위해서 추론이 필요하다는 거거든. 어떤 것을 주장하는 이유를 댈 때. 그래서 이게 말이 표현이 어렵잖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유를 뜯어보는 거. 추론에 대한 목적은 뭐다? 이 위에 있는 표현을 보면은 take for granted면 이게 무엇을 당연히 여기다라는 뜻이거든. 무엇을 당연히 여기다. 무엇을 당연히 여기다라는 뜻인데 어떤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근데 어떻게 피하냐? by ing.
면밀히 work through는 무엇을 살펴보다.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그 커넥션, 그 연결을 다양한 그 아이디어 사이에, 개념 사이에. 근데 어디에 있는 다양한 개념이냐면은 우리의 이후의 초기 진술의 다양한 개념 사이에 연결을 살펴봄으로써인데, 혹시 initial statement of our reason 있잖아. 일단은 차례대로 하자. These two ideas 하라는 게 뭘로 골랐니? 이러한 두 개의 아이디어는 뭐를 의미하는 걸까? 그쵸? 그럼 conclusion은 뭐야?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얘랑 이제 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얘랑 이 conclusion 얘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유도 얘 얘기하는 거야. 맨 마지막에 얘가 얘기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사실 얘거든. 얘가 얘기하는 거는 얘야 얘 사실상. 잘 이쁘게 연결시켜보세요. 얘야 얘. 뭔 말인지 이해했을 거라고 믿고 싶은데 결국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7번이죠. 어떤 주장을 하면은 이유를 대면은 그 이유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개념들을 다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린 그걸 추론이라고 하고. 그 다음 마지막